자,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 깜짝 실적을 낸 현대로템이 매출 절벽 우려를 넘을까?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좀 살펴보자면, 지금 폴란드 1차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7월에 K2 전차 1000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곧 이게 만료가 돼서 2차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차 계약 규모는 약 4.5조 원이었고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까지 180대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계약이 남아 있는데 규모는 9조 원 규모,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고 현대로템 공장이 계속 돌아가려면 이 2차 계약까지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인한다 하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번에 원전도 이런 이슈가 있었었죠. 체코 원전 수주가 거의 다 됐다고 해서 뭐 사인만 앞둔 상태였는데 그 본 계약 하루 전에 그 체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좀 무산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좀 잘하기 위한 딜레이지 이거를 이 계약을 갈아 엎으려는 그러니까 취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유럽 방위비 증가 여러분들 요즘 이슈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죠? 유럽 연합 그러니까 EU죠. EU는 GDP의 1.8%에서 2027년 2년 만에 2.4%까지 방위비를 늘릴 규모고요. 이게 840억 달러 규모예요. 840억. 근데 유럽이면 유럽 업체들에서 수주를 따오지 않을까? 유럽 업체들이 그 수주를 다 받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유럽 안에서 유럽 제품 쓰지 한국 제품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 방산 업체들이 지금 풀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문하면 6에서 7년 걸린다고 하는데 또 유럽 사람들 좀 느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K2 전차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2년이면 만듭니다. 기간 자체가 뭐 3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수주를 따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GDP의 2.5%까지 올릴 예정이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GDP의 5%까지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안에서도 자국의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많은 걸로 보이고 GDP의 5%까지 늘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2 전차 수출도 수출인데 또 다른 모멘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플러스 부품 공급. 이게 뭔 말이냐? K2 전차를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부품을 나눠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품을 판매를 한 거를 독일 회사에서 조립을 하면 독일에서 만든 걸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독일 제품, 뭐 유럽 제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사람들이 주 40시간도 일을 안 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생산 캐파를 당장은 늘린다고 말은 해도 당장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수주가 발생이 할 거, 발생이 할 것 같고,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뭐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의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구조상. 그 다음에 우리나라 K2나 K9 이거는 전차고 이건 자주포인데 K2가 앞세워서 좀 뭐 게임으로 따지면 탱커 역할을 해주고 뒤에서 뭐 원거리 딜러 이런 역할인데 이 K2와 K9 다 스펙이 엄청납니다. 다른 업체랑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오히려 더 스펙이 좋죠.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계속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은 엄청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현대로템 마지막으로 더 좋은 점 하나 말씀드리면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그다음 LIG 넥스원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PER, PBR이 가장 낮습니다. 그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기업 중에 좀 현대로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해드리자면 일단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고점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요즘 방산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 달성 후에 조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는데 여기 이 장기 추세선 즉 60일선이 60일선을 하방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계속 가져가도 좋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이 장기 이평선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방산 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방위비 그다음에 특히 유럽 쪽 방위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방산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충분히 방위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를 이렇게 낮추는 상황이긴 한데 유럽은 반대로 러우 전쟁 보셨죠, 여러분? 러우 전쟁 때문에 유럽은 방위비를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산은 우리나라랑 엄연히 따지면 경쟁 관계가 아니고 유럽 방산, 유럽 방산이 우리나라 방산이랑 좀 경쟁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스펙 자체가 유럽 쪽 방산 업체랑 우리나라 방산 업체랑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우리나라 직접적인 경쟁 업체인데 이 유럽 시장이 계속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이 주가 흐름도 이렇게 급등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계속 갈 거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목표가죠. 목표가는 경쟁 업체인 라인메탈. 라인메탈의 PER이 50배고요. 현대로템이 PER이 20배입니다. 대략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가에서 보수적으로 잡아도 2배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로 계속 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겠죠. 무인기 시장, 뭐 무인 전차, 그 다음에 AI 활용한 무기,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보내서 유럽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더 잘 구축이 된다면 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로템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